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ikelihood Ratio Test LRT를 벡터 오토 리그레션 세팅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에서는 어떤 likelihood 함수를 구했을 때 그 likelihood 함수의 값은 우리 지금 벡터 오토 리그레션에서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와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샘플러부터 추정을 했을 경우에 뭐 MLE로 추정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지금 맥시마이즈를 할 수 있는 코베런스 매트릭스와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와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데에 실제로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XT라는 벡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첫 번째 레그 해서 P번째 레그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몇 번째 레그까지 진행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기 나름이겠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Q번째 레그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레그 텀이 더 낫겠습니까? 짧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길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성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에서 더 나은, 예를 들면 벡터 오토 리그레션 P를 선택을 할 건지 벡터 오토 리그레션 Q를 선택을 할 건지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식의, 이게 만약에 더 나은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likelihood 함수가 만약에 Q 레그만큼을 진행한 것을 likelihood 함수를 Q라고 하게 되고 P만큼의 레그로 진행한 likelihood 함수를 Q라고 하게 되면 Q라는 likelihood 함수가 숫자가 더 높다는 것은 이게 더 likelihood 함수가 더 좋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벡터 오토 레그레이션 P1이 있고 벡터 오토 레그레이션 P2가 있고, 다른 것은 레그 텀의 숫자만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레그 텀, 우리가 만약 2개의 레그를 쓸 것이냐 10개의 레그를 쓸 것이냐 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그 2개 중에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이 더 좋은지를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통해서 판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프랙티컬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현재 지상 최대의 과제는 likelihood 함수를 maximize 할 수 있는 coefficient 매트릭스,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찾아내는 것이고, likelihood 함수는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변할 때마다 11-2-27과 같은 likelihood 값을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likelihood 함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들과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넣었을 때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디터미넌트니까 스칼라고 앞에 스칼라 붙습니다. 이거 전체 스칼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하면 스칼라가 나오게 되고, 그 스칼라가 나오게 되는 디멘셔널 체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스라는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여기다 트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트레이스를 걸었는데 여기 있는 매트릭스가 스칼라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스칼라 값이 되겠죠. 왜냐면 다이애고널 엘리먼트가 그냥 스칼라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지금 이 값이 스칼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스칼라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트레이스를 오퍼레이션을 해도 그 값이 그냥 이 스칼라 값과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금 구할 것이냐면, 자, 트릭은 이렇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실제 계산을 하지 않고 이 매트릭스의 이 매트릭스가 다만 스칼라 디멘션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 매트릭스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 거기다 트레이스를 걸고, 우리는 이게 이미 스칼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트레이스 오퍼레이션에서 나온 어떤 스칼라 값이 있으면 그게 트레이스 걸기 전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의 결과와 같겠죠. 왜냐면 스칼라에 대해서는 트레이스를 걸거나 안 걸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트레이스를 걸어서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역으로 이 매트릭스 값으로 간주를 하는 세팅으로 우리가 간단한 트릭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likelihood 함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 뒤에 있는 매트릭스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심플리파이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트레이스를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계산을 하면 스칼라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트레이스를 걸면
스칼라에는 트레이스를 걸어도 똑같으니까 트레이스를 건 값을 일단 도출을 하고 그것을 다시 역으로 이 부분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칼라 트레이스를 걸게 되면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매트릭스 계산에서 트레이스를 걸게 되면 요것이 뒤로 빠져도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지금 요 연두색이 있는 매트릭스가 뒤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요것은 뭡니까? 베렌스 코베렌스 매트릭스를 맥스마이즈 한 것에다가 t를 곱한 것과 같겠죠. 여기 지금 하늘색 부분. 그렇게 되면 지금 베렌스 코베렌스 매트릭스의 인버스, 베렌스 코베렌스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상쇄가 돼서 t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트레이스가 되니까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이러면 이게 n by n이니까 그냥 여기에 트레이스를 걸게 되면 이거는 n이 되겠네요.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건 n이 n분의 2다 라고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1-2-2의 27에서 요 마지막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1-2-29와 같이 지금 세팅이 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likelihood 함수를 단순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두 개의 옵션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첫 번째 P1만큼의 렉을 쓰는 옵션, 두 번째 P2개만큼의 렉을 쓰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옵션을 각각을 썼을 때 likelihood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비율을 내고 거기다가 로그를 취한 다음에 2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각각을 로그 likelihood 함수를 두 개를 뺀 다음에 2를 곱한 것과 마찬가지. 2를 곱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2와 상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로그 likelihood 함수에다가 P2만큼의 렉을 취한 거, 로그 likelihood 함수인데 P1만큼의 렉을 취한 것에 각각의 likelihood 함수를 구해 보면 여기는 지금 렉 수와 상관없이 이 두 개의 텀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서로 똑같기 때문에 상쇄되고 결국에 중요하게 남는 것은 지금 요 텀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텀에 대해서 P2 레그만큼 한번 하고 그다음 P1 레그만큼 한번 한 것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순서를 바꿔서 인버스의 순서를 바꿔서 P1에서 한 거, P2에서 한 것에 각각의 베런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한 것에 로그를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 번만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likelihood 함수를 최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likelihood 함수가 최대화되는 두 개의 leg 옵션이 있습니다. P1과 P2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개의 렉을 가지고 할까 20개의 렉을 가지고 할까 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렉을 걸어서 likelihood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likelihood 함수가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크면 그것이 더 선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likelihood 함수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그 비율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2를 곱해서 스태티스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그 likelihood 함수를 차분을 해서 2를 곱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면 로그 likelihood 함수는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이렇게 도출이 되니까 그 다음에 P2를 걸어서 만든 로그 likelihood 함수 P1만큼의 렉을 합쳐서 한 로그 likelihood 함수를 곱치게 되면 이 앞뒤 텀은 동일하니까 없어지고 요 중간 텀만 남게 되고 요 인버스를 마이너스를 앞으로 나오게 되면 P1을 넣어서 만든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MLE 에스티메이터 P2개만큼의 렉을 만들었을 때의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의 로그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지는 않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그냥 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노말을 따르는 변수가 있을 때 그 노말을 따르는 분산의 변수의 제곱을 했을 때 이것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것들은 어떻게 생성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2의 i의 t를 해서 시그마를 해서 제곱을 해서
이것을 t분의 1만큼 세팅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의 i의 t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OLS의 잔차지요. OLS의 잔차는 뭡니까? 정규분포 2의 i의 t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것의 제곱을 하건 코비런스를 하건 간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베리어블의 제곱을 한 것이 되니까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고 러프하게만 일단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태티스틱 컨스트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만큼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일단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것을 계산하고 카이스퀘어 분포표에서 따라 가지고 그 카이스퀘어 분포표에서 예를 들면 이게 0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과 상당히 멀리 이 정도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두 개의 비율이 0이 아니다, 차가 0이 아니다 라고 알게 되면 두 개 차이가 다르다고 판단이 돼서 P1과 P2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시그니피컨스 레벨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P2 렉을 쓰거나 P1 렉을 쓰거나 라이클리후드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P1을 쓰든지 P2를 쓰든지 무차별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한 것을 일단 6가지 스텝으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몇 개의 레그를 쓰는 것이 옵티멀한 것인지 고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P의 스타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P의 스타를 넣었을 때 라이클리후드 함수가 최대화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레그를 첫 번째 레그, 첫 번째 이거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와 옵션이 두 가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옵션 중에 어떤 것을 고를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개를 넣었을 때 라이클리후드 함수의 값이 더 큰 값이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이 라이클리후드 함수는 지금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컨스트럭을 한 이 라이클리후드 함수의 이 로그를 취한, 다시 하겠습니다. 두 배를 하고 로그를 취하고 라이클리후드 함수 두 번째, 라이클리후드 함수 첫 번째로 한 요 스태티스틱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일단은 계산을 한 다음에, 근데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로그 라이클리후드 두 번째, 로그 라이클리후드 첫 번째로 해서 요 스태티스틱이 카이스퀘어를 따르니까 여기서 카이스퀘어 값이 0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둘 중에 어떤 것이 확실히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가 아니라 아주 가장 단순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노트 테이커가 직접 만든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벡터 오토 리그레션인데 두 개의 변수가 세팅이 되어 있는 두 개 바이베리엇 벡터 오토 리그레션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X라는 시계열, Y라는 시계열이게 되고, 그러면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X의 분산, Y의 분산, XY의 공분산 이렇게 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앞에 직전 강의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이것은 OLS의 잔차의 제곱, Y의 OLS 잔차의 제곱, 두 잔차 간의 제곱, 곱이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결정을 못 하겠는 것은 레그를 하나만 쓸 것이냐, 아니면 레그를 두 개를 쓸 것이냐, 지금 그 사이에서 결정을 지금 하고자 싶은 겁니다. 자, 만약에 벡터 오토 리그레션에서 레그를 만약에 두 개를 쓰게 되면, 자, 하나의 레그, 두 개의 레그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하나의 레그, 두 개의 레그를 이렇게 쓰게 됐을 때 각각 OLS 잔차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두 개의 레그를 썼을 경우에 또 잔차는 이 베리언스는 요거의 베리언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요 베리언스 쓰면 되고, 각각의 공분사는 요것과 요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0-2-32와 같이 나오고요. 자, 테이블 11-2-2는 벡터 오토 리그레션인데 레그를 하나만 쓰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렉을 하나만 쓴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역시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서 계산을 다시 하시게 되면,
자, 이것을 가지고 베리언스를 내게 되면 이것이 x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y의 베리언스가 되는 것이고, 이 둘 사이 공분산을 하게 되면 x와 y의 공분산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지금 우리는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7개의 샘플을 관측을 했는데, 자, 벡터 오토 리그레션 2를 돌리려면 최소한 데이터가 밑에 게 2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걸 가지고 두 번째 걸 가지고 벡터 오토 리그레션 두 번째를 돌릴 수 없죠. 왜냐하면 레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레그가 2개씩 존재하는 것은 셋, 넷, 5개, 5개만 존재하니까 우리의 지금 샘플 사이즈는 몇 개가 된다? 토탈 샘플 사이즈는 5개가 된다 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여기서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에스티메이트 한 거, 레그가 하나인 거 VAR 1 한 거 구했고, 그 전식에서 자, 벡터 오토 리그레션 2에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 2에서의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구했습니다. 자, 그럼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는 어떻게 레이쇼 테스트는 뭘 가지고 하면 됩니까? 이 두 개의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차분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순전히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로그 취한 거, 디터미넌트의 로그 취한 거, 로그 취한 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매트릭스 나와 있으니까 요거 디터미넌트 구할 수 있죠. 0.04 나오고 0.04 나와서 요 값이 나옵니다. 요 차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25로 계산을 했는데, 표를 찾아보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카이스퀘어 분포가 이게 0이 아닌 값으로 나오려면 5% 이상의 이하의 확률로 0 이상의 확률로 5%를 크리티컬 밸류로 하는 0이 아닌 값이 나오려면 지금 이 숫자가 46.92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런데 훨씬 작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고 0이랑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레그를 하나를 쓰나 레그를 두 개를 쓰나 레그를 그렇게 번갈아서 쓰는 것은 별로 라이클리후드 함수에서 차이를 내지 못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을 쓰나 벡터 오토 리그레션 2를 쓰나 무차별하다. 아무거나 써도 라이클리후드 함수는 statistically indifferent 하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